IMF 때보다 충격이 2배 이상 클 것 같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부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고 막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대부분의 빚은 2030 세대가 졌다고 하는데요. 꽤 심각합니다. 앞으로 내수가 계속 급감이죠. 마이너스입니다. 자영업자, 중소기업, 업체들 다 엉망이죠. 진짜 그렇습니다. IMF 이후에 사상 최대 경우의 폭증이라고 하는데요. 비정규직, 계약직,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참 고민이죠. 그들이 결혼할 수 있겠나, 출산할 수 있을까, 택도 없죠. 지금처럼 계속 경기가 안 좋은데 그네들이 소득이 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죠. 앞으로 계속 더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뭐 금세 위기가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고금리 상태가 꽤 오래 지속이 될 것 같은데, 지속되면 그만큼 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겠죠. 고금리 충격 여파에 사람들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데 어쩌려고 이러는 걸까? 기득권들, 재벌이나 촉불가나 경제, 정치, 기득권들은 지금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부실들을 전부 다 서민들, 직장인들, 보통 사람들에게 떠넘기려고 계속 그런 쪽으로만 머리 굴리고 있는 거죠. 앞으로요, 저금리 대출 만기가 오고 고금리 대출로 이제 강제로 갈아타야 되는 거고 부담이 커지는 거죠. 기업은 상업용 부동산 시세 하락으로 더 어려워지고요. 부실 자산이 늘어나고 정부는 정부대로 국채 조달 금리가 올라가지고 재정 운영이 힘들어집니다. 2024년은요. 76개국의 선거가 있습니다. 미국은요. 2024년 11월에 대선이 있죠. 그래서 2024년에 글로벌 경제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리쇼어링, 자국 우선주의가 계속 강화됩니다. 한국은요. 2024년, 5년, 6년, 7년 계속해서 부채 축소로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거죠. 인력이 줄어들고 소비여력이 줄어들고 부채와 이자 증가에 삼면초가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 25, 26, 27 어떻게든 살아남을 국리를 최우선 과제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괜찮아질 수 있는 겁니다. 참 씁쓸하죠. 건설사나 시행사의 자본금이 5%밖에 안 된답니다. 애시당초 시작할 때부터 사기치고 빠져나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수작질이었던 겁니다. 2023년까지 금융권들의 퇴직금이 평균 8억이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고객들과 주주들에게 줘야 될 돈을 자기들이 전부 다 배임행령으로 해먹은 겁니다. 성과급도 1억 2억을 가져갔어요. 정부사 직원의 연봉이 1억 2억이었습니다. 부실을 알면서도 모른 체하고 다 가져간 겁니다. 예고된 폭탄이고 사기죠. 다 알고 벌린 수작질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공적 자금으로 해먹으려고 하는 거죠. 뭐 큰 정책인 것처럼 국민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인 것처럼 하지만 자기들이 싸지려 놓은 부실을 국민의 세금으로 다 메꾸고 국민들에게 다 전가시키는 겁니다. 소수의 기득권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짓거리들을 계속 해왔던 거고 앞으로도 그러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우려스럽고 충격적인 거죠. 이제는요, 고소득 전문직들, 의사든 세무사든 대출이 과거만큼 안 나옵니다.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대출이 줄어들고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제 부채로 계속 펌프질해 왔던 것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언론을 동원해 가지고 더 부추기고 떠들어대고 난립니다. 근데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분별하게 대출해주고 부실 덩어리에 연체가 심해졌던 것들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대출 중단, 대출자들 쥐어짜는 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개막장이죠. 왜 건설사들의 부실을 나라 세금으로 메우려고 합니까? 화가 나는 거죠. 망해가는 회사에 돈을 집어넣는 거 보면 나라가 썩은 겁니다. 앞으로요, 서민들에게는요, 전기세나 가스비나 교통비, 버스비, 지하철요금, 뭐 모든 것들 전부 다 올리고 부담을 더 떠넘길 텐데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이게 뭔가 싶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나라 꼴이 개판입니다. 이러한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고 이 나라를 떠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나라를 어떻게든 좀 바로잡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참 막막한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착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겁이 많아야 됩니다. 안전하게 살 국리를 내야 됩니다. 바닥으로 내쳐진 상태에서도 그럭저럭 잘 지내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단단해야죠. 치약인지 보약인지 먹어봐야 아는 거냐? 아니죠. 지켜봐야 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누가 뭐라고 해도 참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힘들고 불편한 현실 속에서 독존이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미친년처럼 행동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뭐가 된다라고 하죠. 하지만 참 현실은 빡빡합니다. 어렵죠. 사는 게 조금이라도 힘들지만 견디다 보면 더 나아지기도 합니다. 비 올 때는 비를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더라고요. 패배했을 때 보통의 사람들은 온순해지는데 패배했을 때 더 악랄해지는 인간들도 있답니다. 그런 족자들이 역사를 만들어냈답니다. 그런 비주류들, 패자들이 더 강해진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졌을 때 울분을 토하고 억울해하고 분노하는 그런 마음들을 절대로 묻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까발리고 꺼집어내고 더 생생하게 재현시켜야 됩니다. 왜냐? 그러고 난 뒤에 나의 인생에 내 삶의 개혁을 변화를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누구에게? 내 자신에게.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이 인생이 너무 한심하고 답답하고 처량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좀 더 만회해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괜찮아져야지. 앞으로 좀 더 나아져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조금 더 애써야 된다. 좀 더 노력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겁니다. 불편하냐? 불편하면 그 불편에 적응해라. 일이 좀 힘드냐?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적응해서 좀 더 수월하게 일하는 법을 찾아야죠. 사람은 누구나 다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고 또 나아질 수 있고 더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잘 지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인정을 받는다 못 받는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가족을 위해서 가장으로서 밥벌이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숭고하고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의 편에 서냐 아니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의 편에 서냐 뭐 이런 것들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비바람이 불면 알게 된답니다. 온실 속에 하우스에서 곱게 자란 꽃하고 길바닥에 자란 꽃이 차이를 말입니다. 들꽃이 돼야죠. 들꽃이 더 시간을 보내면서 더 강해져야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대가가 있어야 참 충성심 유지가 되는 겁니다. 맞는 거죠.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거고요. 너무 이상만 쪄주면 현실이 시궁창이 되는 거죠. 현실과 타협하는 습관을 들이면 인생이 진짜 시궁창이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힘들고 어려워도 벽에 부딪혀도 도망치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계속 움직여가야죠. 억울하든 힘들든 뭐든 참 많은 생각들이 들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데 이대로 빠져 죽을 거냐?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주면 당신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이냐? 해보지도 않고 된다고 하면 사기꾼이다. 뭐 이런 생각들, 이런 얘기들. 거절과 패배와 절망과 외로움이 많은 게 우리의 삶이죠. 인생은 심파입니다. 창조적이지 않죠. 그러지만 시간이 답을 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시간이 쌓이면 어떻게 되냐? 오래 살 수 있을지 빨리 죽을지 안다라고 얘기하죠. 밟아보면 안답니다. 죽을 싹인지 밟아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싹인지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참 가능하게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